예고에 나간 대로 지금 이제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 실제로 이제 그 서울시내 주유소 이렇게 가보면 리터당 휘발유 같은 경우 2,000원을 다시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세를 찾나 했더니 다시 또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가 상승 시기 뭐 이게 생활 속에서 투자의 아이템을 찾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아이디어 찾는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이상배 기자도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때 어떤 그 정유사들이 수혜를 많이 입을까 이런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 것으로 조사가 됐나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일단 재고 자산 자체가 가장 많은 업체는 당연히 이제 SK 에너지입니다. 원유 재고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절대적 규모상으로는 그런데 주가에는 사실은 이 기업 가치 대비 얼마큼 많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큰 기업이 많아봐야 뭐 그거는 뭐 그게 그런 거고. 미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순자산이나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이 제일 많은 곳을 알아봤더니 그게 S오일 그리고 이제 현대오일뱅크더라고요. 그럼 예컨대 뭐 매출액이 반이면 재고자산도 반이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반보다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대오일뱅크는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상장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상장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주가 빠지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주주인데 뭐 굳이 뭐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맞아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업체 중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것이 S오일 아닙니까? S오일. 그래서 S오일이 조금 아무래도 유가가 오를 경우에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혜가 예상되는지 한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일단은 제가 가져온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일단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제 연결 기준 재고 자산을 제가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뽑아봤는데 일단 절대적인 금액은 SK 에너지가 6조 6천억이 제일 많죠. 당연히. 그리고 GS가 뭐 순위대로입니다. 뭐 6조 2천억. 그러네요. S오일이 뭐 한 5조쯤 되고 현대오일뱅크 3조 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거 자체로는 이제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자체 원래 시가총액이라든지 기업 가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유가가 뭐 리터당 뭐 100원이 올랐다 이럴 경우에 주가가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거냐, 주가가 얼만큼 오를 거냐, 그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그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업이 가진 이제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자본 총계, 그거랑 비교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매출액과 비교를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 비율을 제가 이제 계산을 아까 보신 표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하. 그렇군요. 일단 표를 보면 재고 대비 뭐 순자산 이렇게 네, 순자산 그렇죠. 대비 재고. 그렇죠. 네. 이 절대적인 금액하고는 조금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이제 재고 자산이 제일 많은데 이게 순자산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이제 84% 정도 나오고 그리고 GS 칼텍스가 이제 비율이 더 적죠. 그리고 이제 S오일은 93%, 현대오일뱅크 101%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재고자산이 더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재고자산이 왜 중요한지를 뭐 중간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우리가 두바이 항에서 이제 중동에서 기름을 실었어요. 보통 이제 오는데 뭐 3주나 뭐 이렇게 걸리는데 살 때는 쌌어요. 근데 도착해서 팔 때 되니까 기름값을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휘발유 가격은 뭘 기준으로 책정이 되냐면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현물 휘발유 가격이랑 연동을 해서 측정이 돼요. 근데 팔 때 시점은 그때 원유를 살 때 시점보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올라 있어. 예. 그러면 정유사는 앉은 자리에서 그 재고자산 평가액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상만 주고 나면 이익이네요. 그렇죠. 예. 그 시간만큼 유가가 오른 그 시간만큼 걔네들은 이제 그냥 앉아서 버는 돈, 그걸 이제 재고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 이제 유가가 오를 경우 얼마가 많이 발생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순자산으로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는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100% 제일 높고 그 다음에 S오일이 그다음 93% 제일 높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같은 양을 팔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매출액이 얼만큼 늘었을 경우에 얼만큼 재고자산 평가액이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또 재고자산이 매출액과 연동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뭐 그럴 경우 얼만큼 이제 민감도가 있느냐, 얼만큼 민감하게 기업 가치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를 바라봤을 때 그거를 비교를 해본 표를 다시 보면 이제 S오일이 한 15.1% 해가지고 제일 높게 나옵니다. SK 에너지가 이제 반대로 가장 비율상 낮죠. 11%밖에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뭐 제가 S오일 쪽에다가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자기들 수출이 좀 많대요. 근데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을 뭐 언제까지 잡느냐 기준이 좀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를테면 그 배에다가 실는 순간에 재고 자산에서 나가서 매출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중국에 가서 거기서 배를 내려줬을 경우에 매출로 잡고 재고 자산에서 없애주냐,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내리는 순간. 그 순간까지 지금 재고 자산을 잡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수출 자체가 비중이 높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고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조금 매출이나 순자산과 비교할 때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이게 그 생소한 게 그 정유사들 재고가 그렇게 매출액 대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좀 규제가 있나 봐요. 뭐 사재기 하면 또 안 되니까 이를테면.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탱크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재고 자산은 뭐 거의 그냥 기름을 당연히 많이 채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 건 있는데 뭐냐면 기름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좀 미리 많이 사놓겠죠. 그리고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늦게 사겠죠. 좀 비워놓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고, 근데 아무래도 탱크를 거의 채운다는 개념이라서 그 탱크 그 크기만큼 거의 재고 자산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 비율은 상당히 보니까 SK 에너지가 좀 낮다. 네네.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죠? 네네. 자,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오를 때 당연히 결론적으로 보면은 S-오일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결론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S-오일 자체 그 종목의 기업 가치, 그 다음에 뭐 상승 잠재력 이런 거를 좀 뜯어보려면 아무래도 뭐 밸류에이션 그 레이쇼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PBR이라든지 PER이라든지.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건 사실입니다. PER이 한 13, 14배 정도 나오고 PBR은 뭐 2배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GS 같은 경우에 이제 GS 칼텍스도 상장이 안 돼 있고 에너지도 상장이 안 돼 있고 GS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PBR이 뭐 1배도 안 돼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조금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이 거의 3% 좀 납니다. 배당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PER이 뭐 여러분이 뭐 14배다, 13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역수로 계산을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7%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7%인데 그중에 3%가 이제 배당 수익률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4% 정도면 주가 상승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대 수익으로. 근데 사실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주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배당 수익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ROE 자체가 높아서 PBR이 높다고 할지라도 ROE가 괜찮으면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사기에. 그래서 S-오일이 그렇게 뭐 비싸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플러스 단 하나 그 SK 에너지 아까 보시기에는 뭐 조금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덜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그걸 방어하는 힘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바이유 가격이 요즘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정유사들이 뭐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런데 SK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화된 유종에서 그 기름을 가져와요. 한 50여 가지에서. 그래서 두바이유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들 다른 기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유사들보다 실적의 안정성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오일 주가도 뭐 이제 10만 원 이제 언저리까지 좀 고점 대비는 빠진 것 같고 저점 대비는 좀 오른 것 같은데 끝으로 요새 이제 그 에너지 쪽 얘기에서 정부도 그렇고 셰일가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유사들은 이 셰일가스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좀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SK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제 회사들마다 다 이제 기업 구조나 뭐 서로 사업부를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SK 같은 경우에는 SK 에너지는 그냥 기름 장사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핵심 사업인 정유 사업에 집중을 하고, SK 종합화학이나 SK 루브리컨츠가 윤활유나 뭐 다른 석유화학을 합니다. 그리고 SK E&S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주회사 산하에 SK 코퍼레이션 지주회사 밑에 SK E&S가 있는데, 여기가 그 가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를 가지고 이제 민간 발전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는 셰일 가스를 싸게 들여오면은 그만큼 원가가 낮아지니까 이득을 보는 구조죠. 그리고 당연히 가스 사업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접 한국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이미 직수입을 통해서 가스를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셰일가스 직수입 하겠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개발은 돈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 SK E&S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 그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해하실 수 있겠고, GS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S-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 같은 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런 별도의 어떤 법인이나 그런 사업부 계열사가 탄탄하게 있는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고, 현대중공업은 이런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중공업 기계 쪽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출액 대비 그 재고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S-오일. 유가가 오를 때 상당히 주가가 좀 탄력을 가장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배 기자와 함께 또 이어지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